자, 우리 오늘 편입수학 기초함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강의 주제는요, 함수의 정의 및 종류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종합적인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교재 같이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 강의 교재 이제 빈 내용을 제가 칠판에 적어드리는 내용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 풀어가는 과정까지 제가 칠판에 정리해 드릴 거니까 그 내용 같이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수업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는요, 함수가 뭔지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하려고 해요. 근데 보통 함수가 뭐예요 하면은 뭐 y는 fx 있고요. 그 다음에 뭐 x집합 그리고 y집합 그리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예가 있는지를 선생님 좀 먼저 좀 보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많이 보셨던 걸 거예요. 보통 이제 보통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오늘 네가 싸 내가 싸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 우리 내기 한번 해 이런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내기 게임 중에 하나를 이제 보통 랜덤으로 걸리는 것 중에 하나 많이 하는 것이 사다리 게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벌금 내기라는 것만 제가 이렇게 좀 써놨던 것뿐이고 뭔가 이렇게 당첨자를 뽑는 경우 랜덤으로 추첨을 통해서 할 때 그런 우리 몇 명들 모여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보통 그 라인을 쭉 그어놓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줄 그어놓은 다음에 몇 번 선택하면 그 줄 따라 내려가가지고 뭐 누가 있느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한번 제가 일부러 가려봤어요. 물론 저도 줄 그었던 게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있죠. 뭐를 선택하면 뭔가 와 행운이 있을까를 한번 좀 찍어볼까요? 저도 한 4번? 그래, 좋아요. 4번. 자, 그럼 일단은 먼저 쫙 한번 볼까요? 자, 4번. 아, 뭐 3만 원도 있고, 야, 만 원도 있고, 막 5천 원, 3천 원도 있고, 막 이러나 봐요. 자, 요거 봐가지고, 나는 왠지 면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말이지.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요거요. 4번을 뽑았을 때요. 우와. 보통 이런 거 할 때, 디디디디디디, 막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디디디디디디, 와, 나 면제야.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뽑았을 때, 물론 지금 뭔가 외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데, 아니, 지금 막 뽑았어요. 나도 몰랐어요. 자, 아무튼, 지금 뭔가 4번을 뽑았더니, 근데 기분은 좋은데요? 자, 면제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4번 뽑은 친구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자, 5번도 한번 선택해본다면, 자, 띠리리리리리, 하필이면 3만원이 나왔네. 그러니까 제일 크게 당첨이 될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일단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거기에 딱 정해져 있는 결론들이 나오게 되죠. 5,000원 나오는 결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거꾸로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경우도 있죠. 올라가는 경우. 거꾸로 이렇게 막 올라가 본다면, 아, 네가 이 정도 되겠구나. 몇 번이면 되겠구나. 2번이면 분명히 5,000원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지정을 딱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응된 결론이 딱 한 가지만 선택돼서 나오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호칭을 해주겠다. 정해져서 딱 결론이 뭔가 나오는 것들, 함수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가장 단순한 거로요, 우리 아마 초등학교인가요? 초등학교 수학과 수학 익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물론 지금도 수학 익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 배울 때 이게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니 초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주머니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 풀어봐 이런 것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더하기 2 써놔가지고 굿을 넣어요. 그 다음에 굿을 넣었을 때 나오는 굿을 뭔지 이제 계산해보는 그런 수학 문제들, 이런 예도 어찌 보면 함수라고 봐야 해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곱하기 5로 지금 뭔가 예를 들어놨는데, 곱하기 5 지금 여러분 아마 9구단 정도만 되시면 충분히 이런 거 계산될 거예요. 7이라는 구수를 만약에 넣었다 치면 나오는 구수는 결론이 뭡니까? 그쵸? 35로 이미 정해져요. 물론 여러분들이 9구단을 지금 혹시나 좀 많이 헷갈리신다면 이것저것만 얘기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7하고 5를 곱하면 35가 나옵니다. 요거예요. 다른 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딱 뭔가 정해지는 결론이 나온다. 좀 다른 수 한번 해볼까요? 8, 5, 40. 그죠? 40.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또 23. 숫자 좀 커지는데 계산되나요? 23 곱하기 5. 계산은 뭡니까? 그렇죠? 115죠. 115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미 무언가를 누군가로 아무튼 넣어준다면 거기에 대응돼서 나오는 이 숫자들도 당연히 정해져서 결론이 나온다. 대신에 정해져서 결론 나오는 거 몇 개다? 한 개다.
한계가 정해져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무언가를 넣으면 이 연산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 반드시 정해져서 한계만 딱 나오는 경우, 이런 것들을 함수라고 불러주겠다. 그럼 우리가 이 함수라는 녀석을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일단 뭐 이렇게 계속 숫자로만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걸 식으로 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 무언가 연산장치에 넣으려고 하는 집단 있죠? 요걸 우리가 보통 문자 X로 많이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X라는 것을 뭔가 연산장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결론자리 있죠? 이 결론자리를 문자 Y로 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 이 Y하고 X에 대한 식을 만들 수 있을 거야. Y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쵸? X라는 거에서 5배 하면 돼?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식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5 곱하기 X?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거죠. X라는 거, 곱하기라는 기호는 보통 생략해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얘를 갖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Y는 5X. 이렇게. 그래서 X하고 Y하고 서로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식이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함수를 갖다가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펑션이야, 펑션. 뭔가 기능을 하는 장치, 펑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펑션의 앞에 F를 따와가지고 Y라는 것은 X하고 어떠한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 어떤 장치인 거냐라는 표현을 갖다가 우리 보통 fx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교재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교재 첫 번째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무언가 넣으려고 하는 구술의 집단 x, 그 다음에 나오는 구술에 대한 집단. 근데 물론 나오는 구술의 집단은 포괄적으로 생각을 먼저 해줄 거예요. 나오려는 구술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막 다 예상해둔 집단 Y로 두고 그 다음에 그 Y에서 여러분 지금 아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 부분 실질적으로 막 대응됐을 때 나오는 소집단이 또 있어요. 그런 소집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용어를 좀 정의를 해줄 건데요. 맨 처음에 넣으려고 하는 구술들의 집단이 있었죠? 그 넣으려고 하는 구술들의 집단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정의역이라고 해주겠다. 정의역.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쪽에서 있는 예를 들어보면 요쪽에 있는 모여져 있는 것들 있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정의역이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야. 정의역.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요 결론으로 나올 수 있는 걸 지금 분명히 두 가지 부로 나눴죠. 예상된 것까지 모두 모이는 집단이 있고 실질적으로 반응을 받아서 나오는 집단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나오는 요 소집단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요걸 갖다가 치역이라고 할 거야. 치역. 그래서 아마 거기 치역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치역. 그래서 뭔가 함수가 나오는 것들이 예상돼서 다 함수가 나오는 것들, 예상된 거 말고 함수가 결과적으로 반응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 묶은 집단을 갖다가 치역이라고 표현해 주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상된 것과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묶여져 있는 결론들의 뭔가 다 예상돼서 포함된 집단 Y 있죠? 그걸 갖다 우리 공역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함수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일단 생각해야 될 것은 정의역이죠. 함수에다가 누구를 대입해서 뭔가 계산할 수 있겠느냐. 그 정의역의 관점.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구술로 봤을 때 어떤 구술들 넣을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이제 정의. 그런 정의역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죠. 치역. 나왔을 때 결론이 실제로 무엇이 나오느냐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기 전에 먼저 뭐 여기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있죠. y는 fx라는 거로 아까 함수의 식을 쓴다고 했을 거예요. 저희 y는 fx라고 했을 때 중요한 문자 대입되려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 x자리를 먼저 넣는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x가 중요한 문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불러줄 거고 그 다음에 이 x를 통해서 뭔가 계산돼서 나오는 문자 y죠. 이 y를 갖다가 이 x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다 해서 종속변수라고 불러줄 겁니다. 이건 뭐 참고적인 용어니까 문제 풀 때마다 독립변수 뭐예요? 종속변수 뭐예요? 이런 일은 없으니까요. 그냥 참고 삼아 일단 봐주시면 좋겠다는 거. 자 그러면 아마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함수의 그림 구조 아래쪽에 보시면 동글뱅이 1번과 2번이 비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강의 교재에다 이렇게 좀 채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수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 소개했습니다. y는 fx라는 이 함수의 식을 갖다 표현해 줄 거야. x를 갖다 넣었을 때 나오는 y가 어떤 모양인지에 해당되는 관계 이런 거.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좀 중요하게 써놔야 되는 말이에요. 이걸 갖다 함수의 정의를 말로 풀어놓은 건데요. 넣으려고 하는 집합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모든 원소,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뭔가 함수를 넣었을 때 그 뭔가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원소들이 있죠. 걔네들을 다 반응시켜서 뭐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갖다 넣었는데
반응이 없어. 그럼 안 되는 거야. 아까 이제 주머니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요. 주머니에다 오란 숫자를 넣었어요. 근데 뭔가 계산했는데 답이 안 나왔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됩니다. 뭔가 하면서 넣어가지고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 자 각각 하나씩 대응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X에 해당된 게 또 하나, X에 해당된 게 또 하나, X에 해당된 게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씩 무언가 대응 꼭 되고 있는 그런 관계를 함수라고 호칭해 주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밑에 선생님식 두 가지를 써놨어요. 첫 번째 거 보면 Y는 X제곱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Y는 X제곱. 자, Y는 X제곱 있는데요. Y는 X제곱이라는 거에 아까 선생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자가 뭐라 그랬어요? X입니다. 그럼 X에다가 막 지금부터 숫자를 넣어볼 거예요. 숫자 넣어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1 대입해봐요. 그럼 Y가 얼마 나오죠? 제곱하면 두 번 곱한다는 얘기니까 1. 2는 얼마입니까? 2 두 번 곱하면 4. 그 다음에 3 두 번 곱하면 9. 이런 식으로 이미 숫자가 정해져서 딱 나오죠. Y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X 넣었을 때 나오는 Y가 한 개씩 딱 정해져서 나오더라.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 보통 함수라고 불러주겠다. 근데 우리가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게 X 위에 조그만하게 써있는 요숫자를 보통 지수라고 해. 지수가 지금 2로 써있는 이게 X에 관련된 X의 n승의 함수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항함수라고 불러줄 거고 다항함수라고 불러줄 거고 그 다항함수 지수 자리에 써있던 여러분 요 숫자가 지금 2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항함수를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는 2차 함수라고 불러주겠다. 저 자리가 만약에 3이면 3차 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요 자리가 만약에 1이면 1차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Y제곱은 X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분명히 지금 어느 자리에다가 우리 숫자 넣는다 그랬죠? X에다 넣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 거야. 그러면 Y제곱을 계산했을 때 1이 나오는 Y를 한번 찾아보란 얘기인가 봐요. 뭐뭐 있어요? 그쵸?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로 두 번 곱하면 플러스 1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X값 하나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 Y값 몇 개? 2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함수라고 지금 이 정의 만족돼요? 안 되죠. 한 개로 대응된 게 아니라 지금 2개로 대응되고 있으니까 이거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보통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아마 중등 과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표현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표현을 바꿔서 쓸 거냐면 함수가 되지 못하는 것들, 함수의 정의로 해당되지 못하는 저런 식들 있죠. 이런 것들을 보통 이렇게 불러줄까요? 음함수 이렇게 불러줄 거야. 음함수.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수의 정의로 뭔가 만족되기 힘든 X하고 Y만의 관계식이라면 그런 걸 죄다 음함수라고 불러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갖다가요. 그래프로 좀 그려본다면 실제로 그래프로 그려본다면은 얘는 이차함수 좀 다음 페이지 제가 보여드릴 거겠지만 이차함수는 이런 식으로 일단 그림이 그려져요. 포물선으로. 그래서 X값 하나에 대응되는 Y값이 반드시 한 개씩 있는 구조. 근데 여러분 얘도요. 포물선의 그림은 맞습니다만 포물선이 어떤 구조냐면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포물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X값 하나에 대응되는 Y값이 몇 개지? 2개지. 이 위에도 한 개가 있지만 아래도 한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함수의 정의로 만족될 수 없고 얘는 함수의 정의로 만족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아마 수업 들으시면서 지금 1, 2번에 비어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교재에 좀 채워 써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거. 자, 그래서 거기 교재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X라는 요 집단을 정의역이라고 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정의역에 지금 원소는 뭐뭐 있습니까? 그쵸? 1, 2, 3, 4. 그 다음 여러분 있죠? 우리가 아까 Y라는 이 집단은 뭐라 그랬어? Y라는 이 집단은 뭐라 그랬죠? 요거는 공역이라고 했죠? 공역. 요거는 공역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공역들 중에서 화살표 받고 있는 얘네들을 따로 묶어서 정리한 얘를 갖다가 그죠? 치역이라고 했다. 이렇게 정의한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그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정의역의 원소 1, 그 다음에 정의역의 원소 2, 정의역의 원소 3, 정의역의 원소 4가 다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함수 만족 일단 될 수 있어요. 그죠? 만족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결론들 분명히 몇 개야? 1은 B, 2는 C, 3은 D, 4는 A. 한 개로 만족돼요. 그럼 역시나 함수라고 만족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함수가 만족될 수 있다. 정의대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함수에 대한 그림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얘가 화살표가 2가요. A에도 이렇게 한 번 더 쐈어요. 그럼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가 지금 원소가 2개로 가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5가 있었어. 정역의 원소 5도 있었는데 이 5가 반응을 안 한 채로 이대로 둬요. 그럼 그것도 안 돼요. 5가 뭔가 이렇게 반응을 누군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다면 얘 역시나도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이제 함수의 종류가 뭐 있는지가 그 아래쪽에 이미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보시게 되면 1차 함수도 있고요. 뭐 2차 함수도 있고 종류 무진장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좀 리뷰상 정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 함수부터 가죠. 1차 함수는 우리 보통 있죠. 식으로 쓰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모양으로 대표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y랑 x만의 모양, 여러분 뒤쪽에 보게 되면 1차 항이라고 합니다. 이 한 덩어리를 항,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는 이 한 덩어리 항이라고 그러는데 이 1차 항과 상수로만 되어 있는 항이라고 하고 뒤에 거 상수항이라고 하거든요. 1차 항과 상수항으로 뭔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이런 식을 1차 함수라고 표현해 주게 됩니다. 밑에 이미 뭐 그림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얘는 보통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직선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요 x 앞에 붙어 있는 요 숫자를 갖다가 변수 앞에 붙어 있는 요 숫자를 갖다 보통 이제 개수라고 하거든요. 이 개수가 양수면 뭐다, 음수면 뭐다가 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울기라고 표현해 줄까요? 기울기. 직선이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러다 보니까 그 기울기가 양수면 뭔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의 모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B라는 녀석은요, 뭐냐면요, B라는 녀석은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Y절편. Y절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Y절편, 절편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프를 그렸죠. 직선이 그려졌죠. 얘가 Y축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Y축이랑 직선 만나는 여러분 요 점 있죠? 요것이 Y절편이다. Y절편. 그럼 여러분 꼭 거꾸로 있죠? X절편도 있겠죠?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상 X절편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두 개의 절편의 특징 한번 정리해볼까? Y절편은 지금 좌표 누가 제로가 되는 걸까요? 그죠? X값이 정확하게 제로로 구성되는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Y절편은 보통 Y가 0일 때 해당되는, X가 0일 때, X가 0일 때 해당된 Y값을 표현해 주는 거다 볼 수 있어요. X가 0일 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식에서 X 0 넣으면 이 항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Y는 B로 결정되죠. 요 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요. 그럼 X절편은요? 그렇죠. Y좌표가 제로가 됐을 때 해당된 X값이 얼마인지를 찾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울기가 실제로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거 양수.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된 모양 있죠? 요걸 갖다가 기울기가 이제 양수일 때 요걸 갖다가 보통 증가함수라고 불러줘요. 증가함수. 증가되고 있으니까 뭔가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X가 증가될 때 Y도 증가되는가? 그런 함수로 증가함수. 그럼 거꾸로 얘는 뭐겠어? 그렇죠? 얘는 감소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감소함수.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 그러니까 직선의 모양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기준 잡아가지고 그림을 먼저 빨리빨리 그려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면 Y는 EX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증가의 모양 이런 구조의 그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X에다 0 넣었을 때 Y값 0 나오다 보니까요. 원점 지나는 이런 식으로 증가함수의 직선이 나온다는 것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판단될 수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먼저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미분 계산할 때 그때 설명 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2차 함수입니다. 보통 2차 함수는 일반적인 식의 구조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형태로 쓸 거예요. 그래서 2차 식으로 표현된 형태 함수 2차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2차 함수는 일단 그림으로 그리면 밑에 이미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요. 포물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포물선.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그렸을 때 포물선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2차 식을 이렇게 묶어내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표현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2차 앞에 붙어 있는 얘인데요. 보통 이 A가 만약에 여러분 0 되면 2차 항이 있겠어요? 없어요. 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차 함수에서는 A라는 값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클 때 하고요. 그 다음 0보다 작을 때 모양이 나눠져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0보다 큰 모양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인데 우리가 보통 이런 형태, 저런 형태 이렇게 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보통 아래로 볼록한다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다 라고 얘기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반대죠. 얘는 아래로면 얘는 위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위로 볼록한다 라고 정의해 줄 겁니다. 위로 볼록. 이렇게. 그래서 A 값이 어떤 값이 되느냐, 양수냐, 음수냐가 결정된다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가 판정될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 정도만 먼저 알아놓으시고요. 요 2차 함수에 대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있죠. 뒤에서 또 문제 풀면서 추가로 제가 정리해 드릴 거 있습니다. 그때 다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뭔가 그 2차 함수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써놨던 것들이 분수함수, 유리함수도 있고요. 뭐 무리함수도 있고요. 삼각함수, 지수로그함수도 있는데 일단 거기서 제일 중요한 함수 하나 좀 표시해 놓을까요? 삼각함수에다가 하나 별표 좀 달아놓으세요. 물론 삼각함수는 강의 노트 2장에 따로 정리합니다. 근데 일단은 먼저 삼각함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공식도 있고요. 알아놔야 될 것도 있고 이 삼각함수가 편입수학 시작하는 2단계에서부터 공학수학 끝날 때까지 괴롭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함수에 대한 것들은 많이 연습해 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강의 노트 2강에 정리된 내용이 전부예요. 강의 노트 2강에 정리해둔 내용이 전부니까 너무 또 막연하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리해야 될 것들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처음에 이제 뭐 이론부터 출발해가지고 공식들까지 쭉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거니까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다. 나머지 함수들은 뭐 기본적인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뭔가 좀 봐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그런 것도 수업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갈 거니까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면 함수를 갖다가 편입시험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뭐냐면 정의역이 뭐냐라는 걸 판단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은 편입시험에 나오는 정의역 구조,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그 문제들 유형은 해결될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세 가지 유형을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릴까 해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는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거 분수라고 하죠. 분수가 포함된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분수함수라고 불러주겠다. 분수함수라고 불러주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분수식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였어? 그치? 보통 이게 나누는 거고 이거 나누고자 하는 숫자잖아요. 나눌 때 이 나눠지는 숫자가요. 숫자 0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나눗셈의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나누려는 숫자는 보통 분수의 분모 자리로 채워지다 보니까 이 분모 자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모 자리가 0인 숫자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분모가 0인 숫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헐이라고 하는 거죠. 아, 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헐. 이런 상황이 헐인가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모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x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식을 쓰고 그걸 뺀 나머지 숫자들은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인 모든 실수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실수. 우리는 미적분학 범위에서는 보통 실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라서 실수만 표현하면 됩니다. 허수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들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미적분학 계산할 때 보통 이제 허수를 이용하는 뭔가 공학적인 방법은 제가 소개는 좀 하겠습니다만 계산할 때는 보통 실수만 이용해서 계산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x가 0, 그러니까 이런 거죠. 3분의 1 같은 거 되죠? 분모 지금 0 아닌 숫자 들어갔으니까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 같은 것도 됩니다. 결론 이게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버릴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0만 안 되면 된다는 중요한 특징 하나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다. 분모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의 조건을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얘를 갖다 로그라고 하죠. 로그. 읽으면 그대로예요.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쌤이 뭐다 이렇게 정리 안 할 거예요. 뒤에서 이제 지수로그 함수 정리할 때 그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로그 함수는 그냥 먼저 받아들여놔요. 이 x자리 있죠? 이 x자리에 반드시 있죠? 0보다 큰 숫자들만 넣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0보다 큰 모든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0보다 큰 모든 실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겁니다. 로그 뒤에 3 돼요. 0보다 큰 거라. 가능한 숫자예요. 로그 뒤에 1 가능해요. 0보다 큰 숫자라. 그런데 일단 로그 0 안 됩니다. 안 돼요. 로그 0이라는 숫자는 없었어요. 존재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 음수 마이너스 5 이런 것도 역시나 존재할 수 없는 숫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로그 5 마이너스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간 숫자는 무조건 양수만 들어가줘야 된다.
됐습니까? 양수만 들어가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걸 갖다 보통 루트라고 합니다. 제곱수를 만족하는 숫자 찾을 때 만드는 숫자죠. 제곱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이거 루트 위에 조만하게 안 써있는 숫자가 이거 보통 이게 안 써있으면 2가 안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정의할 때는 어떤 수를 제곱하는 것을 찾을 때 쓰는 기호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무리함수라고 하죠. 루트가 들어간 숫자를 보통 이제 무리수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무리함수. 그럼 이거 정의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에 들어간 x가요, 실제로 이 루트 안쪽에는 이 자리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를 제곱할 때마다 나오는 얘의 특징은 일단 양수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양수 곱하기 양수는 당연히 양수니까. 그렇죠? 양수니까 양수 곱하기 똑같은 거로 가는 거니까 뭐 이거 의미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음수 곱하기 음수 한번 해볼까요? 이거 뭐 기호로 써보면 되지.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였고, 양수였고, 음수 곱하기 음수, 같은 수 두 번 곱하는 거니까 음수 두 번 곱해질 거 아니에요? 자, 이럴 때 부호도 역시나 양수. 그 다음에 또 하나, 0도 있을 거 아니야? 0 두 번 곱하면 뭡니까? 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오는 숫자는 이미 정해지죠. 여기 나온 숫자는 요쪽이지. 계산되는 요쪽 자리는 양수 아니면 0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x가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제곱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제곱근이기 때문에. 됐죠? 이렇게. 제곱해서 만족하는 숫자에 대한 걸 루트 안쪽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들만 넣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요거 하나 가볼까요? 만약에 fx가 세제곱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루트 앞에 이제 조만하게 3을 써놨어요. 이거는 정의가 이거예요. 어떤 수를 세제곱했을 때 만족하는 그 숫자를 이렇게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제곱했을 때 나오는 얘의 특징 한번 정리해봐봐. 3번 곱하는 거야. 양수를 3번 곱해도 당연히 부호는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음수를 3번 곱하면 이때 어때 돼? 부호 더하기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역시나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0을 3번 곱하면 어떻게 되죠? 역시나 얘도 0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숫자 한번 생각해봐. 더하기 3번 곱해도 더하기고 마이너스 3번 곱해도 마이너스고 0 3번 곱해도 0이라면 결론은 플러스 마이너스 0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제곱근 같은 경우는 x는 그냥 결론 모든 실수라고 정의해요. 모든 실수. 아무 숫자나 다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제곱근 마이너스 1도 가능한 숫자고요. 세제곱근 8 이런 숫자도 가능한 숫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아까 우리 짝수제곱 이 이제곱근 같은 경우는 루트 4 같은 건 가능한 숫자예요. 양수니까 0보다 큰 거라.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3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루트 안쪽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 다음에 세제곱근 안쪽은 반드시 모든 숫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렇게만 생각해 놓읍시다. 그래서 결론 정리하면 여기 지금 홀수 제곱근 있죠? 홀수 곱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홀수 제곱근은 이런 결론 똑같이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짝수 제곱근이 있었죠? 짝수 제곱근은 무조건 똑같이 이 결론 내시면 됩니다. 그 차이라는 거. 그래서 요 내용 이용해가지고 우리 한번 기출문제 한번 다뤄볼까요? 좀 지우고 정리 한번 하시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딱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 화면 가볼까요? 기출문제 한번 연습해 보려고요. 시험문제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려면 처음에 1번 문제는 정의역 구해보래요. 그럼 아까 우리 정의역 판단할 때 중요한 건 x에 대입돼야 되는 조건들이 뭔지를 찾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일단 먼저 이 주어진 함수에서 가장 딱 두드러지게 보이는 건 뭐예요? 분수. 이 로가 보이세요? 괜찮아요. 로고 보이는 이제 먼저 크게 보면 분수가 보이죠. 그럼 첫 번째 조건으로 일단 여러분 분수 특징 중요한 거. 분모는 절대로 0 되면 안 됩니다. 헐 만들면 안 돼요. 헐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2x 제곱 더하기 x-1이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그래 여러분 보이셨던 로그 안쪽에 여러분 요 자리는 분명히 0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 1-x제곱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요것들을 풀어나간 x에 대한 조건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요거 인수분 해볼까요? 2x, 그 다음 x, 그 다음 숫자 2라고 1입니다. 대각선 곱해서 플러스 x 나오는 조건은 뭘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다 마이너스. 얘네들 곱했을 때 부호 마이너스를 나왔죠? 그럼 인수분 하면
2x-1과 x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요것이 0이 안 된다라는 조건. 그러면 첫 번째 거 0이 안 되는 거, 두 번째 거 0이 안 되는 조건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거 0 안 되는 조건 뭐예요? 2분의 1. 그 다음 두 번째는 x는 마이너스 1. 얘네들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네들이 되면 결국 분모가 0이 되니까 이 함수는 존재할 수 없는 모양이 나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인데 여러분 부등식은 참고로 요거 하나만 좀 알아두세요. 양변에 음수 곱하죠? 방향이 바뀐다는 특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여기서 마이너스 곱해볼래? 방향 바꿔보려고. 그럼 요것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거에 마이너스 곱하죠? 0이니까요. 방향은 반대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여기서 얘 인수분해 되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더하기라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것이 0보다 작다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요, 요거는 부등식의 해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요거 계산할 때 0보다 작다라고 정리된 거 있죠? 그럼 요거 0만족되는 두 숫자를 일단 먼저 찾아요. 0만족되는 거 마이너스 1, 0만족되는 거 플러스 1 있을 거예요. 걔네들 사이에, 작은 수부터 큰 거 사이에 있는 x 범위로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마이너스 1부터 x가 1 사이. 그 다음에 여기에 등호 들어가 있으면 여기 둘 다 등호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0보다 크다고 돼 있으면요. 이거는 x-a. 그 다음에 x-b가 0보다 크다고 돼 있으면 작은 숫자보다 x는 완전히 작게 또는 x가 큰 숫자보다 완전히 크게 범위 내시면 되고 요것이 거꾸로 있죠. 0보다 작게 돼 있으면 a부터 x는 b 사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요건 참고로 좀 많은 알아놓으세요. 참고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찾읍시다. 그럼 우리 결론 정리해볼까? 지금 이 x 나온 얘하고 두 번째 있는 얘하고 지금 종합했을 때가 이 함수에 대한 x 범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 1은 이미 범위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럼 결론 뭐만 빼면 되죠? 2분의 1만 사라진다는 조건만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결론 그냥 이렇게 써버립시다. 마이너스 1부터 x가 2분의 1 사이에 있는 x 다 되고요. 그 다음 또 2분의 1부터 x가 1 사이에 있는 숫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인 모든 실수 이렇게 쓴다면 정확한 답이 될 수 있겠죠. 요거 이렇게. 그래서 이 함수는 요 범위 안에 있는 x 값들만 대입하면 다 성립될 수 있는 값들만 나온다는 거. 이 경계에 있는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등호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범위를 일단 정답 내주시면 됩니다. 주관식으로 예전에 나왔던 거라서 답은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죠. 두 번째 문제는 아주 옛날에 인하대학교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인데요. 지금 이 주어진 함수 역시나 정의역 구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뭐 하면 될까요? 그치, 분수가 보여요. 그러면 분모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식 나온 것 같다? x는 뭐가 안 되면 1이 되면 안 됩니다. 조건 나왔죠. 이렇게 1을 넘기면 되는 거니까. 다음 두 번째 또 보이는 거 뭐였어? 분수 말고 그렇지 루트가 보여야 된다는 거. 그럼 루트는 안쪽에 있는 식이 절대로 0보다 작은 건 안 된다. 그럼 거꾸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이거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역시나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제가요 왜 마이너스 곱한 거냐면 x제곱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아까 얘기했던 공식이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플러스로 만들려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 겁니다. 그럼 요거 x-1, x 플러스 1 인수분해 되고요. 합차 공식으로.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풀면 마이너스 1부터 x는 1 사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번 문제는 등호가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니까 등호 써줬던 것 뿐입니다. 다. 그럼 우리요 얘하고 그 다음에 계산했던 얘하고 종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데 1은 안 들어가야 돼. 그럼 우리 결론 어떻게 써야 되겠어? 마이너스 1부터 x는 1 사이에 1만 빠져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답 찾아주시면 되죠. 그것이 문제 정답 4번에 있겠네. 그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 그래,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요 하나 참고로 좀 소개를 좀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요 우리 x에 대한 범위거든요. 범위 표현하는 방법이 물론 이 문제는 보기가 부등호가 써 있을 건데 부등호 말고요. 이걸 갖다가 괄호 요거하고 괄호 요거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하나 간단하게 좀 소개할게요. x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지요. 그럼 그거를 괄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라는 그 양끝 경계를 먼저 숫자 2개로 써요. 콤마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등호가 들어간 형태는 있죠? 보통 이렇게 꺾은 괄호를 쓸 겁니다. 꺾은 괄호. 그 다음에 등호가 안 들어간 괄호 있죠? 등호가 안 들어간 건 둥근 괄호 쓸 거예요. 등호가 안 들어간 거.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은 포함시키고 1은 포함시키지 않는 그 사이 범위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은 포함시키고 1은 포함시키지 않는 그 사이 범위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요. 보기 한번 우리가 지금 한번 계산을 한번 적어볼까요? 지금 요거 있죠? 1번 보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요거 우리 범위를 쓰면 마이너스 1은 포함되고 2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3번 보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3번 보기는 마이너스 1은 포함되지 않고 1은 포함돼요 라고 쓰는 거죠. 만약에 양쪽에 등호가 다 들어가 있으면요. 그쵸? 둘 다 꺾은 거로 쓰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원래 있던 것처럼 지금 등호가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로 써 있었다면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요 라고 쓰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급수라는 거 배우실 때 그 급수에서 이제 답의 모양 찾을 때 이런 모기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구간 표현할 때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좀 같이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함수에 대한 거 다뤄봤는데요. 그 다음에 함수 이제 뭔가 좀 추가로 정리해야 되는 용어들 한번 좀 더 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단사함수, 전사함수, 전단사함수.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미적분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기보다는 얘는 그 우리가 공학적으로 컴퓨터 공학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배우는 수학, 이산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산수학에서 보통 이제 함수 용어를 갖다 표현하는데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물론 뭐 이 미적분학 교재, 일부 교재에는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기본적인 단어라고 그냥 생각하셔가지고 좀 뭔가 정리해드렸던 건 먼저 외워놓으세요. 나중에 선형대수 문제 풀 때, 함수의 문제 풀 때 중간중간마다 이런 용어가 나올 때가 있을 거니까 그것들은 좀 정리만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게 되면 아마 제가 전사함수부터 이제 주제별로 좀 나눴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전사함수 보세요. 거기 전사함수 옆에 보시면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 얘기 안 써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는 요 내용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다. 그러니까 여러분 봤을 때 공역에 주어진 원소의 집단이 치역에 주어진 원소의 집단과 완전히 동일하게 되면 그런 함수를 갖다가 전사함수라고 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 함수라는 명칭이 붙었기 때문에 함수가 성립이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밑에 그림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 공역과 치역이 같다? 그럼 여러분 일단은 정역부터 물어봐야지. 정역 뭐예요? X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소 1, 2, 3, 4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공역은 뭡니까? 공역의 원소 요거죠. D, B, C. 근데 여러분 여기서 치역은 뭐였어? 치역은 화살표 받은 결론이 뭔가 표현됐던 원소들이었죠. 치역도 이겁니다. DBC. 그럼 여러분 지금 공역으로 얘기했던 거하고 치역으로 얘기했던 거랑 서로 어때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라고 성립될 수 있는 함수인 거죠. 요겁니다. 그럼 여러분 눈을 잠깐 오른쪽 돌려가지고 여러분 교재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잠깐 볼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걸 거야. 단사함수 그림. 단사함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정의역 1, 2, 3. 그 다음 공역 DBCA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치역이 어떻게 돼? 치역이 D하고 B하고 C가 빠진 A만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럼 공역의 원소하고 치역의 원소가 지금 달라요. 그럼 이 함수는 전사함수라고 불러줄 수 없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그림 볼까요? 전단사함수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봐봐. 여기 공역 이거예요. 치역, 원소 얘네들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역하고 치역 역시나 같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전사함수라고 불러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이제 단사함수의 정의는 뭐냐? 역시나 교재 보시게 되면 단사함수하고 앞에 아무 말 안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는 요 말을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요 말. 자, 같이 한번 가보면 임의의 치역의 원소에 대응하는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뿐인 함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내가 뭘 해볼 거냐면은 치역의 원소에 대응되는 정의역의 원소를 보겠다는 거야. 거꾸로 가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봐라. 치역이 지금 아까 얘하고 얘하고 얘 세 개였어. 그럼 이걸 갖다가 거꾸로 가는 거죠. A, 정의역으로 갔을 때 3 하나, B, 거꾸로 갔을 때 2 하나, 그 다음에 D, 정의역으로 갔을 때 1 하나, 하나로 대응되고 있죠. 이런 함수를 단사함수라고 불러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눈을 왜 이번에 왼쪽으로 돌려볼까요? 전사함수 그림 보세요. 전사함수 그림을 보면은 얘 지금 공역 얘네들이었어요. 이 공역을 거꾸로 가봐요. 그럼 여러분 D는 이미 거꾸로 갔을 때 정의역 원소 1 하나지요. 그 다음 B도 거꾸로 가면 정의역 원소 2 하나입니다만 문제는 이 마지막 거 C예요. C를 보면 거꾸로 갔을 때 정의역 몇 개야? 3도 있고 4도 있어요. 2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단사함수의 정의를 만족할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그림 한번 가볼까? 전단사 함수예요. 지금 분명히 거꾸로 가요. 1, 거꾸로 가요. 2, 거꾸로 가요. 3, 거꾸로 가요. 4. 그럼 결국은 정의역 원소로 거꾸로 대응된 치역은 역시나 한 개씩 대응되고 있더라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단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 그림 이제 결론 내볼 건데요. 전단사 함수 이게 용어가 사실은 어떻게 된 것 같니? 합쳐진 것 같지 않니? 전사랑 단사랑 합쳐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단사도 만족이 되고 아까 공역과 치역이 같은 전사도 이미 만족이 되더라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사랑 단사랑 동시에 되는 거 그래서 얘를 갖다 전단사 함수로 불러주는 거고 전단사 함수가 여러분 동시에 만족되려면 Y에 있는 원소 다 이미 화살표를 받아야 되고
그 화살표 받은 원소를 거꾸로 정의역으로 갔을 때도 무조건 한 개로 간다면 얘하고 얘하고는 원소의 개수가 자체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개가 한 개로 대응되는 관계 1대1 대응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1대1 대응이라는 5글자 써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먼저 3가지 용어 정리했습니다. 전사, 단사, 전단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대응 관계를 판단하는 거다. 지금 정리해드렸던 것만 먼저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거 관련된 기출 문제가 국민대학교 자연계열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총정리할 때 문제풀이로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근데 많이 자주 출제되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요. 요 정도만 일단 봐놓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쭉 보시게 되면요. 1대1 함수라고 제가 정의를 해놨고요. 그 다음 1대1 함수는 좀 전에 얘기했던 1대1 대응이랑 좀 다르거든요. 근데 뭐 기본적인 정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왜 교재에다 실어놨냐면요. 밑에 여러분 거기 손가락질 돼 있는 거 보면요. 1대1 함수 개수 구하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는 여학생들 위주로 좀 봐놓으셔야 됩니다. 이게요. 보통 여대 출제됐던 비중이 여대. 이거 뭐 글씨가 이럴까? 다시 쓸까? 다시 쓸까? 다시 쓰지 뭐 까짓것. 자 이거요. 여대 있죠. 여대. 이대라든가 그 다음에 숙대라든가 예전 기출문제 이게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학생들은 반드시 요거 내용 좀 봐놓으시면서 있죠. 그 밑에 보면 제가 이그젬플까지 쭉 소개를 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그냥 익혀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참고로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그런 공부하는 내용이라서 시험 문제가 예전에 이미 여대에서 좀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거 참고로 좀 봐놓으시면 좋겠다는 거 요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합성함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합성함수인데요. 합성함수에 대한 것. 자 일단 먼저 이제 합성함수라는 것은 함수를 갖다가 뭔가 반응을 이제는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예를 잠깐 들어보면은 우리 아까 주머니 예를 들었잖아요. 주머니? 그럼 주머니에 아까 곱하기 5라는 주머니를 선생님이 예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주머니로 뭔가 계산을 먼저 해. 근데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나온 구수를 갖다가 무언가 또 다른 연산 주머니에다 또 넣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뭔가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주머니에 결론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처음 주머니로 계산되려고 했던 것을 반응한 다음, 그 다음에 있던 얘를 갖다가 또 한 번 결론으로 내는 거. 연산이 2번 됐죠? 그래서 연산을 2번을 합치는 그런 걸 합성함수로 부릅니다. 물론 연산이 2번뿐만 아니라 3번, 4번, 5번도 합쳐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반응이 여러 번 합치는 구조 있죠? 그런 걸 갖다 합성함수라고 불러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식으로 좀 세워보려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좀 교재 보시면 역시나 이 그림이 없을 거니까 여러분 교재 이번에는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같이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있죠? 넣으려고 하는 얘를 갖다 x로 가정하고 아까 분명히 얘를 갖다 반응 y로 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라는 구수를 넣어가지고 만든 최종적인 이 구술 있죠? 얘를 갖다 선생님이 이제 z로 두겠습니다. z로 둘 거예요. 그러면 x가 y를 거쳐 z로 어떠한 관계식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볼까? y는 x로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지? 이 x에다 5배한 결론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5x라고 해야 돼요. 일단 이런 관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먼저 여기서 요것만 따로 떼어서 봐봐. y라는 구수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z는 더하기 3 하면 되는 거니까 z라는 녀석은 z 여기다 쓸까요? z라는 녀석은요. 얘는 지금 분명히 y에다가 3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y에다 이렇게 3을 더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y라는 자리에 우리 아까 정의했던 이 5x라는 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도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5x 더하기 3이라는 식도 결론은 무언가 연산 반응 2번 해갖고 얻어지는 결론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z라는 이 결론이 x로 어떻게 거쳐서 오는지를 소개하는 이 과정 합성함수라고 표현해 주겠다는 거. 자, 이걸 갖다가 그림 구조로 한번 가보자. 자, 그럼 여러분 보면요. 여기요. x라는 처음에 원래 뭔가 넣으려고 하는 구슬이 있고요. 넣으려고 하는 구슬들의 집단. 그 다음에 반응 첫 번째 반응으로 이미 묶어놓은 두 번째 결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이용해서 세 번째 거로 갖다 집어넣겠다는 결론입니다. 그랬을 때 걔네들의 원소를 각각 x, y, z로 선생님이 만들어 놨어요. 자, 이랬을 때 먼저 x가 y로 이렇게 반응이 됩니다. 함수 반응이 먼저 한번 됐어요. 그 다음에 그 y를 갖다가 또 다른 연산장치 g라는 거에다가 또 넣은 거야. 곱하기 5 넣고 그 다음에 더하기 3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식으로 그대로 옮겨볼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이제 내가 z부터 정리할게. 그럼 이번엔 z라는 녀석 이미 두 번째 반응에서 g라는 함수로 y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양은 이렇게 얘기한다. g 안에
y를 대입한 거 이렇게 볼 수 있죠. g라는 함수 안에다 y를 넣어서 만든 결론 z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y라는 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요 첫 번째 반응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 자, y라는 요 문자는 x라는 변수를 x라는 원소를 f라는 반응에다가 대입해서 만든 거. 아까 식은 내가 이렇게 쓴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함수 fx 그래요? 그럼 여기 지금 이 y는 얘랑 같은 거야. 이 y라는 것을 우리 여기다 갖다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g 안에다가 y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쓴다며 그거 안에다가 fx라는 거로 바꿔 쓸 수 있더라 이겁니다. y 자리 대신에 이렇게 y 자리 대신에 이렇게 바꿔 쓰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표현이 어떻게 됐어?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가 지금 뭔가 합쳐져서 표현됐죠. 이걸 갖다가 합성이라고 정의를 해줄 거고 그 합성에 대한 기호를 지금부터 이렇게 만들겠다. 기호 정의 한번 보세요. g라는 함수와 f라는 함수가 합쳐진 건데 여러분 순서는 지금 쌤이 f를 반응해 놓은 다음에 g를 반응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합성 기호로 쓸 때는요 어떻게 되는지 봐요. 여기 써 있는 기호 있지요. 요거대로 g하고 f를 합성했다 그래갖고 이걸 도트를 찍어요. 점을 찍는 건데 점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찍습니다. 이렇게 g 근데 읽을 때는 도트 g 도트 f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니까 함수 선생님 f 반응한 다음에 g 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결론 보니까 g 도트 f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성된 구조 이 식을 쓸 때는 사실상 거꾸로 쓴다는 게 보여지겠다. 됐습니까? 거꾸로 쓰여진다는 게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합성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이런 거고요. 반응이 합쳐지는 거니까 식이 합쳐져 쓰여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합성함수 미분이라는 거 배울 때요. 참고로 여러분한테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가장 큰 함수가 일단 여러분 g라는 큰 함수가 있고 거기에 뭔가 f가 들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기호로 g라는 함수에다가 x자리 대신에 누가 들어간 거냐라는 거. 요거 지금 x자리 대신에 들어간 거. 그래서 기호를 나중에 제가 이렇게 써 드릴 겁니다. 합성구조 큰 함수가 누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안에 누가 들어간 거냐,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나중에 합성함수 미분도 하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만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다는 거. 이렇게. 아무튼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결론이고요. 거기 아마 여러분 그 1번 보시게 되면 교재 1번에 보면 지금 내용이 아마 거기 1번부터 4번까지 필기하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1번 보시면 내용이 비어 있어가지고 그 1번에다 여러분들이 요 내용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1번에다가. 합성함수는 이렇게 보통 표현하겠다라는 걸 이미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재 2, 3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있죠. 아, 이런 거다라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기세요. 그런 말들은 그냥 뭐 크게 막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다음에 그래서 네 번째 바로 성질로 건너뛰겠습니다. 성질. 이 합성함수의 성질은 도대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걸 좀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합성함수의 성질 첫 번째로 여러분 거기 밑에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요거 내용 같이 좀 정리하면서 갑시다. 자, 첫 번째 성질 두 가지 정리할 건데요. 이미 예전에 한양대학교에서 이거 기출문제로 물어봐갖고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합성된 순서를 물어본 거죠. 요게 지금 합성된 거는 F를 먼저 반응한 다음에 G를 한 거예요. 아까 거꾸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거꾸로 이번엔 G를 반응하고 F로 가는 겁니다. 합성의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럼 함수의 모양 보통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같지 않다는 걸 써놓으셔야 돼요.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얘네들은 합성의 순서가 바뀌면 결론이 달라진다. 그걸 갖다 여러분 밑에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있죠. 우리가 그 첫 번째 요거부터 가볼까? G 도트 F. 여러분 G 도트 F는 계산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지? 그죠? G 안에다가 F를 대입한 거예요 라고 볼 수 있잖아요. G 안에다 F를 대입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FX라는 건 여러분 지금 표현된 이거거든요. 요거거든요. 요걸 여기다 그대로 두는 거야. 그럼 식을 쓰면 G 안에다가 FX 지금 결론 이거 X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럼 이거는 뜻하는 게 뭐냐면은 G라는 거에 대한 문자 X자리 대신에 이거로 넣어줄래? 라는 뜻인 거야. 그럼 여러분 지금 G라는 함수 반응이 뭐였죠? 그 X라는 거에 2배 한 다음에 3을 빼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2배를 한 거에 똑같이 3을 빼면 되는 거야. 그럼 식으로 쓰면 이겁니다.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2배를 해. 그러고 나서 여기다 3을 빼는 거야 라고 쓰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식 전개해 볼래요? 전개 이렇게 둘이 곱하고 이렇게 둘이 곱해서 더하기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양이 2X제곱이고 그 다음 여러분 뒤에 1하고 2 곱하면 2지요. 2에서 3 빼니까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럼 결론은 지금 G하고 F를 합성했을 때는 식이 이런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한번 계산해 볼까? F 도트 G
f.g 이번엔 정의 이겁니다. f 안에다가 g라는 함수를 넣어주겠다. 이거 아닌가요? 그럼 이번 gx의 모양 뭐였어? 이거였잖아. 2x 더하기 3. 그럼 f 안에다가 2x 빼기 3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의미하는 거 똑같아요. f라는 거 문자 x 자리에 이 모양을 넣겠다는 거야. 그럼 지금 f가 뭐였어? 그 는 문자 x를 2번 곱하고 제곱을 하고 거기다 2를 더해라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2x-3을 제곱을 하고 거기다가 2를 더해라. 이거 아닌가요? 결론 지금 이거잖아.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돼요. 얘를 계산해보면 우리 여기서요. 이 완전 제곱식 하나 참고로 정리해볼까요? 완전 제곱식 글씨가 안 써지네. 다시 완전 제곱식. 선생님 글씨 참 잘 쓰는데. 선생님 글씨 참 잘 쓰는데. 다시 쓸까? 그래? 다시 쓸게. 잘 쓸게. 완전 제곱식. 왜 자꾸 삐뚤어질까요? 완전 제곱식 이렇게요. 자,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기본적인 곱셈 공식 하나 소개하려고요. a 더하기 b의 제곱 있지요? 요 a 더하기 b 제곱은 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a 더하기 b를 a 더하기 b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이렇게 두 번 곱한 거를 전개해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자, 완전 제곱식 정리하면 이거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a 제곱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ab 그 다음에 b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반대에 보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2ab라는 요 항의보가 마이너스로 바뀐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 완전 제곱식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얘가 왜 얘기했냐면 요거 지금 전개해야 되거든. 다 일일이 전개해갖고 두 번 곱하고 세 번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 a제곱부터 하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2x제곱. 2x를 제곱하면요. 2x를 두 번 곱하니까 얘도 두 번 곱하고 얘도 두 번 곱한 걸 곱하면 돼요. 그런 결론이 4x제곱. 그렇지. 그 다음에 2ab. 그냥 마치요. 이게 2 곱하기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운데 뭐 마이너스였고요. 2 곱하기 여기 하면은 2 곱하기 2x 곱하기 3이죠. 그럼 계산은 얼마입니까? 12x가 돼야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b의 제곱 더하기 9. 그러면 그 더하기 9에다가 더하기 2라는 거죠. 그죠? 그럼 결론은 정리하면 얼마? 더하기 10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지금 합성을 갖다가 순서를 바꿔서 계산을 막상 해보니까 어때? 얘하고 얘로 나왔잖아요. 결론은 완전히 다른 모양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성 같은 경우는 보통 순서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있는 식의 구조대로 함부로 바꾸거나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뭐 그런 단어는 필요 없습니다만 순서를 함부로 교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성질 두 번째 건데요. 이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좀 외워주는 게 좋은데 이게 뭐냐면은 함수의 지금 순서 있지요? 함수에 반응되는 순서는 변함없어요. HGF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순서는 바뀜없이 합성을 누굴 먼저 수행할 거냐 그렇게 지금 뭔가 나눠놓은 거거든. 요거는 결론이 항상 같아요. 얘네들의 순서가 안 바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런 거는 같아. 이건 보통 이제 결합 법칙이 성립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됐어요. 그냥 요 성질만 적어 놓으시고 정리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요거 합성 관련된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번 문제 예전에 아주대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f하고 g라는 함수가 있어. 그 f하고 g를 합성했을 때 3을 만족하는 x들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요 합성됐을 때 결론이 뭔지를 좀 찾아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합성된 결론을 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이거 f.g라는 것은 f 안에다가 g를 대입해라 이 뜻이었고, 그럼 f 안에다 g를 넣어라. f 안에다가 g 2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을 넣어주겠다 이거잖아. 그럼 x자리 대신에 요 모양을 넣어가지고 전개해라. x에다 2배 한 다음에 3을 빼라. 똑같이 하면 되죠. 그러면 요것이 2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에 2배를 해주고 거기에 3을 빼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개해봐봐. 앞에가 4x제곱 그 다음에 전개하면 6x 그 다음에 전개하면 플러스 2f 3을 빼면 마이너스 1. 그래, 그럼 지금 문제가 합성된 구조의 식은 이런 모양이 나왔어. 그럼 이것이 뭐랑 같다 그랬어? 3이랑 같다 그랬어. 3이랑 같다 그랬어. 그러면 결론이 이거네. 4x제곱 더하기 6x 빼기 1이 3이랑 같다.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결론은. 그럼 이 방정식 정리, 오른쪽 0 되는 거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4x제곱 더하기 6x 그 다음 넘어가면 여기가 빼기 3 되니까요. 마이너스 4는 0.
양변에 2를 나눈다? 가능하죠? 등식이니까. 그럼 이거 모양 바꾸면 2x, 3x 빼기 2는 0. 인수분해 되나? 2x, x, 여기가 2하고 1.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둘 중에 마이너스 있어야 됩니다. 대각선 곱해하고 더했을 때 3x 나오게 하려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돼야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이런 결론이야. x 플러스 2는 0이더라. 이거죠. 그럼 우리 만족하는 x는 결론이 뭐 나와? 맨 앞에 요거 0 되는 2분의 1인가? 그 다음 요쪽 거 뒤에 거 0 되는 거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했던 건 이 두 개를 갖다 뭐 해라? 더해라. 그럼 여러분 일단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3인가? 얘네들 더하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 그러니까 정답의 모양은 2번으로 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문제 정답 풀 때 지금 분명히요. 요 2차 방정식을 갖다 직접 인수분해 해가지고 근을 구한 다음에 합쳤거든.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공식으로 하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사실상 이 과정 필요 없이요. 문제에 대한 정답이 이미 여기서 근을 합쳤을 때 값이 뭔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공식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관련돼서 공식 좀 필요한 거 있으니까 정리 좀 해보려고요. 자, 일단 우리 먼저 얘를 갖다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2차 방정식을 갖다가 가장 먼저 암기하셔야 될 거. 근의 공식. 요 앞에 A라는 개수하고 B라는 개수하고 C라는 개수로 근 X를 만들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물론 인수분해돼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라면 근의 공식 넣어야 되니까. 자, 분모는 2A. 그 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있지? 이 루트 안쪽에 있는 식 있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걸 갖다가 뭐라고 보통 불러줄 거냐면 판별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근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식이에요. 우리 아까 루트 배웠잖아요. 루트. 정의역 배웠잖아요.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지 만약에 판별식이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판별식 D가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 D가 0보다 크면 여러분 루트가 이미 성립되는 숫자다 보니까요. 얘가 지금 나올 수 있는 X는 몇 개냐면 두 개야. 부호가 뿔마가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음 두 번째는 판별식 D가 0인 경우가 있어. 그럼 여러분 아까 루트 0이 얼마랬지? 0이거든? 제곱해서 나오는 0 역시나 0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0은 0이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가 0이 된다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0 되면 루트 0이니까 사라진다는 거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로 이미 딱 결정이 될 거예요. 몇 개가 나왔어? 한 개가 나왔어. 그래서 이거는 갖다가 실근이 한 개.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 실근의 개수가 두 개란 얘기입니다. 실근의 개수 두 개. 얘는 실근이 한 개. 근데 한 개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똑같은 거로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로 합쳐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중근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중근. 중첩된 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판별식 D가요. 0보다 만약에 작으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얘는 성립될 수가 없잖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의 개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수 범위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허수 범위로 확장하게 되면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숫자를 보통 허근이라고 하거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판별.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는 식이다.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불러주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좀 뭔가 필요해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추가로 해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문제 풀 때 필요한 그 아까 얘기했던 방정식에서 바로 뭔가 근을 합쳤을 때 알 수 있는 거는 얘예요. 근과 개수의 관계. 이건 좀 암기하세요. 판별식, 이거 근의 공식도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지만 이 근과 개수의 관계도 반드시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사용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두 근의 합 있죠? 두 근의 합. 두 실근의 합. 그 다음에 두 실근의 곱. 이걸 갖다가 이 개수 ABC로 뭔가 정리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두 실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2차항 개수를 분모에다 두고 1차항 개수 분자에다 둔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두 실근의 합이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실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해서 2차 계수, 그 다음 위에는 상수항을 올려놓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런 공식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한다면, 자, 우리 다시 앞으로 가본다면, 요 방정식 이 풀이 과정이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이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뭐더라? 만족하는 x를 합쳐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개수로 답을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개수. 지금 보니까 분모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2차 개수에 분자는 1차 개수 여기 6. 이걸 갖다 쓴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계산은 뭡니까? 마이너스,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직접 구해서 더했던 합과 동일한 값이 등장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갖다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지금 이 문제 막판에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거니까 공식으로 암기하자 이겁니다. 물론 지금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만 소개해드렸는데요. 뒤에 이제 우리가 정리하다 보면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나옵니다. 그거 같이 문제 풀면서 정리 또 한번 추가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 자, 4번 문제 이어갑니다. 4번 문제는 함수 f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가 주어져 있다. 요거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아주대학교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인데요. 자, 일단 먼저 2012개의 f를 합성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 2012개 합성한 다음에 우리는 결론은 얼마 넣을 거예요? 0 넣을 거예요. 그럼 계속 있지. 1개 합성해서 0 넣고 2개 합성해서 0 넣고 3개 합성해서 0 넣었을 때 결론은 2012개 합성한 다음에 0 넣으면 뭐 나오는지 찾으면 되는 거야, 결론은. 그러면 우리게 이걸 갖다가요. 한두 개 합성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를 합성해야 되죠. 여러 번 뭔가 연산을 하는 것 같다. 여러 번 연산. 뭔가 횟수가 엄청나게 많은 걸 해야 된다는 거에 문제가 나온다면, 방법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요거는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여러 번 연산하는 형태라면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알아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일단 먼저 있죠. 한 개 합성부터 해볼까? 처음에 f에다 0 넣으면 되는 거야. 한 개 합성은 의미가 없어. 그냥 한 개를 얘기하는 거야. 합성될 존재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f에다 0 넣으면 얼마인지 찾는 건데요. 이 fx에다 얘네들을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은 이거다라는 표입니다. 그럼 여러분 0 넣었을 때 한 개. 이거 안 써놓네. 자, 한 개. 지금 보니까 0 넣었을 때 얼마야? 그쵸, 0 넣었을 때 여기 함수값 2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 여러분 있잖아. 두 개를 합성한 것만 선생님 좀 해볼까요? 두 개라는 것은 f 안에다 f 넣었다라는 거 아니야. 그치? f 안에다 f 넣었다. 두 개 합성했다는 의미는 저거니까. 우리 0 넣을 거예요. 그럼 0 넣어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f형이 지금 좀 전에 2라고 계산을 했거든. 그럼 결론이 이게 f에다 2 넣었을 때 얼마인지 묻고 싶은 거 아니야? 그죠? 이거죠. 그럼 2 넣어봐. 2 넣었을 함수값은 3이랬어. 그래, 이거야. 그럼 이제 다음에 3개 합성해볼까? 식으로 쓰면 f를 3번 써야 돼. 3번 써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 3번 합성됐다는 걸 한번 고민해봐요. 지금 이미 2번 합성된 결론에 또 한 번 함수를 합성하는 거 아닌가? 그럼 결론이 2번 합성된 결론 좀 전에 계산했던 여러분 요 자리가 2번 합성된 거야. 요거가 2번 합성된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좀 전에 계산했던 이 결론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특징이 나와야 돼요. 기존에 계산했던 걸 지금 갖고 대입해서 결론을 낸다. 기존에 대입했던 걸 갖다가 대입해서 결론을 낸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럼 얘도 좀 전에 2번 합성해서 나온 결론을 대입해서 답을 내면 된다는 거야. 그잖아. 그죠? 그러면 f에 3 넣으면 얼마입니까? 1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4개 합성된 결론 알 수 있어? 4개? 4개 어떻게 되겠나? 4개는 3개 합성돼서 이미 찾은 결론을 또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f에다가 뭐 대입하는 거? 지금 우리 결론했던 1을 대입하는 거더라 이거예요. 1 넣으면 얼마입니까? 4요. 그러면은 5개 합성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치, 좀 전에 또 계산했던 얘를 갖다 대입하는 거더라 이거야. 4. 그럼 f4는 얼마입니까? 0. 그럼 6개 한번 합성해 볼래? 6개. f에다가 좀 전에 합성했던 0을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얼마입니까? 0 넣었을 때 2요. 근데 잠깐만, 이거 우리 잠깐 봐봐요. 0 넣었을 때 2를 넣은 결론은 누구랑 같아? 맨 처음에 한 개 합성했을 때 결론 계산하는 거랑 같아. 그럼 그 다음에 7개를 합성하게 된다면 결론은 다음 두 번째는 얘 나오겠죠. 결론은 3이겠네. 이렇게. 그쵸? 그러면 8개 합성하면 또 이 다음에 이제 얘로 갈 것이고, 그 다음 9개는 이거로 가고, 10개는 이거로 가겠죠? 그럼 다시 11개는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결론이 나오네. 1개 합성, 2개 합성, 3개 합성부터 쭉 해가지고 5개 합성한 이후, 6개 이후부터는 1개부터 5개의 결론이 계속 똑같은 모양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이 나와버리죠. 그럼 6개일 때 이거고, 7개일 때 이거고, 8개, 9개, 10개라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5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여기,
2면 여기, 3이면 여기, 4면 여기, 5면 여기 아닌가? 나눈 나머지가 5. 이거 5로 나머지 제로니까요. 그 제로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2012개를 합성한다면 2012개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알면 된다는 거 얘기야. 그러면 4. 그 다음에 2. 그럼 여기 나머지 얼마입니까? 2000 이게 10이니까. 그죠? 나머지는 2. 2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가 2인 게 아까 이거 아니었나? 이거? 그러다 보니까 2012개 합성했을 때 결론은 답으로 찾았던 요것이 나온다는 얘기죠.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된 문제 정답은 3, 4번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개 합성됐던 문제들은 지금처럼 규칙성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 자,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입학 입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법, 편입 N.